일단은 북한의 외부 정보 이용자 공개 처형 비율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악법, 뭐 이런 네. 반동 같은 악법을 쏟아내고 있고, 근데 저는 그게 한국 문화 유입이 두려워서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부 정보를 접하려는 주민들한테 막 철퇴를 휘두르는 공포 정치는 당장 멈춰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과 미사일 개발 같은 주민들이 필요한 자원 전용을 한다거나 강제 노동 불법 자금 멈춰야 된다. 세 번째는 그 김씨 독재 정권이 대대로 할아버지 세대부터 시작해서 자행했던 우리 국민에 대한 인도적 범죄, 억류자, 납북자, 미송한 국군 포로에 대한 사과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이라도 저는요, 이번에 자식이 전장으로 간 것을 북한 가족들이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습니까? 싶어요. 그게 음, 인권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이 다루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2년 반 전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갔을 때 유엔 사무위원회 상호대화를 갔을 때 네. 굉장히 놀랐어요.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뭐 주권 문제니까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엄청 북한을 그 디펜드 옹호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루지를 못할 것 같지만 말을 던지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지금 한 주일도 안 남은 상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한 줄이라도 좀 넣고 지금 미국이 좀 저 때문인지 대선 때문인지 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어, 그러면 카나다나 뭐 호주나 이런 유럽에서는 좀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MSMT라고요. 러시아 거부권으로 유엔에서 그 없어져 버린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그거 음, 대신에 어, 유엔 밖에서 세워진 거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 다국적 감시팀이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그게 한국, 미국, 일본은 물론 들어가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11개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유엔 안보리 이제 대북 제재 위반이나 회피 활동을 이제 수시로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엔 내에서 하지 않는 게 좀 아쉽고 앞으로 이게 유엔 총회를 통해서라도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비핵화나 제재나 인권 이런 것들을 홀리스틱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의 정권 리더십이 바뀌는 거 이런 거에 관계없이 꾸준히 제도화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상황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뭐 자기들 경제적 권리 강조하고 그죠? 외부가 뭔데 이러냐 저기 너희들이나 잘해라 뭐 비판 반박하고 또 그랬는데 특이한 거는 저는 국제 협력 의지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 북한이 자기들은 인권 문제에 있어 주권 불간섭 원칙을 지지하는 뭐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국가의 인권 개선을 뭐 이루어 나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들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룹들과의 관계를 또 강화해서 음. 외부 비판에 대해서 좀 방어막 같은 걸 형성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이었었죠. 그때는 한 5월 정도였었는데요. 그때는 아직 이 하노이나 이런 게 좀 잘 틀어져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 포기하지 않았었을 때였고 우리와의 관계도 이제 좀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 지금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마 262개 인권 개선 공고안이었었고요. 그중 132개는 수용했고 나머지는 생각해 보겠다거나 뭐 거부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보면 그 공개 채용도 그렇고 식량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겠죠. 항상 원칙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는
국제사회랑 이제 대화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11개국의 MSMT 얘기를 했지만 네. 그렇게 유사입장 국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생각이 반드시 같지는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로 unlikely minded 국가라고 할까요? 본인들의 국익이나 아니면 이런 우선순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까요? 중간 국가지만 이 인류 보편적인 규범이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지정학적인 맥락을 볼 때 북한이 철저하게 이거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네. 본인들에게 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권 개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세 번의 그 UPR의 전지 진단을 봐도요. 이번에는 이번 지금 요 순간은 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확장하면서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이제 대사라는 공식적인 임무는 끝났지만 전직 대사라는 것도 저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 다짐이나 아니면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가장 제 가슴 중간에 넣고 어떤 일을 하든